비평준 원서 진행조회 메뉴입니다. 그 진행 단계 관리 밑에 있는 원서 진행조회인데, 이 메뉴는 그 중학교별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접수가 됐는지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메뉴입니다. 개인 리스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나옵니다. 그 각 중학교별, 응시 분류별 혹은 졸업 구분별 숫자가 나오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게 뭔지, 반려 요청이 있는지 혹은 반려된 게 있는지 내용들을 이제 그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여기 이제 반려 요청의 숫자가 들어오면은 이제 중학교에서 뭐 원서를 잘못 썼다든지 해서 이제 반려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반려를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 반려수의 숫자가 들어와 있는 거는 이제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반려를 했는데 중학교에서 이제 반려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반려된 거를 꼭 정리를 해야지 그 다음 업무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꼭 확인하시고요. 좀 이따 이제 원서 등록 쪽에서 한번 제가 그 상태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원서 진행 조회는 어쨌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런 화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서 등록이라는 화면이 있습니다. 이 원서 등록이라는 화면이 실제로 이제 그 원서, 그 비평준 쪽 원서의 그 메인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서 전송한 그 메뉴를 이제 그 접수를 하는 부분도 있고, 타시도라든지 혹은 검정고시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원서를 입력을 하시기도 합니다. 뭐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이제 다시 자세히 보여드리겠고요. 일단 중학교에서 등록된 원서를 접수를 하는 부분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 데이터는 다 그 접수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중학교에서 이제 반려 요청을 몇 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 요청이 된 원서는 이 반려 요청일에 이제 일자가 세팅이 되고 접수가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반려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원서 진행 조회라는 화면에서도 반려 요청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뜹니다. 이 숫자가 뜨는 걸 확인하시고요. 다시 원서 등록 화면에서 해당 건들은 이렇게 처리를 체크를 하시고 반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사정 처리 단계가 진행 또는 완료 상태여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는 이제 그 진행 단계 관리 쪽에 가셔서 사정 처리가 현재 착수로 되어 있죠. 이게 기본적으로 원서 작업을 할 때는 준비 상태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준비 상태로 되어 있어야 원서를 뭐 수정하거나 혹은 뭐 접수를 받거나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정 처리는 준비 단계로 바꾸시고 다시 원서 등록 상태로 원서 등록 화면으로 가셔서 해당 건은 반려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려 처리가 되면 이제 그 상태가 이제 반려로 뜨고,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이 반려 상태의 원서를 중학교에서 재전송을 하거나 혹은 수정해서 뭐 이제 그 없애거나 그렇게 해야 이 내용이 없어집니다. 지금 이제 중학교에서 해당 내용을 다시 어떻게 처리를, 예를 들어서 세 건은 그냥 그 상태에서 저장을 한다고 하고 네 건은 재전송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 네 건만 다시 제가 그 동일하게 재전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반려 상태가 지금 7건이었는데 이 다시 조회를 해보시면은 이제 네 건만 전송 상태로 왔고 세 건은 내부적으로 아직 처리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송된 원서를 다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전송분 접수 이렇게 하셔야 다시 이제 접수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이게 접수가 됐다는 얘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해당 내용들은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전송을 받은 원서를 접수를 하는 거고, 해당 내용을 뭐 이런 식으로 접수증 개인별 하면은
출력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출력물을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 접수증 전체로 해서 이제 전체를 출력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전국 단위로 이제 타시도에서 혹시 뭐 등록을 한다든지 혹은 검정고시생이 원서를 쓰러 왔다 한다면은 그거는 중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기본 정보부터 응시분류까지 응시분류의 이제 그 내용까지 직접 원서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등록을 하는 방법은 이제 매뉴얼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8페이지에 이제 기본 정보 등록 그 검정고시와 타시도생의 기본 정보 등록을 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검정 타시도는 한 건 단위로 처리하세요. 추가, 기본 정보 등록, 사진 등록, 저장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자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요. 하단에 이제 검정고시생인지 혹은 타시도인지를 선택을 하십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라고 선택을 했으면은 나머지 정보는 직접 입력을 하시고요. 관련 시도는 주민번호는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고 성별, 졸업연도, 그 다음에 이제 석차백분율은 직접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장하시면은 이제 기본 정보가 등록이 된 거고요. 원서 전송 버튼을 누르면은 그 지금 등록한 학생 그 기본 정보의 내용이 이 화면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요. 응시분류를 선택하시고 주소까지 입력을 다 하셨으면 또 저장. 이 저장을 할 때 항상 사진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진 등록은 기본적으로 검정고시생과 타시도생들은 직접 뭐 학생이 제출한 사진이거나 혹은 뭐 스캔을 받거나 해서 사진 정보를 직접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는 테스트 파일을 등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저장을 하시면은 맨 밑에 이제 그 접수 번호가 9로 시작되는 김검정 검정고시 해서 이제 그 원서 하나가 새로 생성이 됐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고 검정 타시도 이제 기본 정보 먼저 이제 기본 정보만 등록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그 원서를 등록을 하려면은 이 기본 정보부터 먼저 이렇게 등록을 해 두셔도 됩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하시고요. 저장을 해 두신 다음에 기본 정보 등록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뒤에 이 기본 정보 등록한 학생에 대한 원서를 등록을 하실 때 여기서 이제 추가 정보를 클릭을 하시고 좀 전에 등록한 이 타시도 학생을 선택을 한 다음에 원서 전송하고 그 똑같이 나머지 정보를 등록을 하시고 사진도 등록을 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은 이 타시도 원서가 이제 하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타시도에는 이제 출신 중학교가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학교 출신이다라는 거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원서 등록이 마무리된 거고요. 이 다음 업무는 사정 처리입니다.